뉴저지에서 민주당으로 출마, 3선 고지에 오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 상원 의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 의원은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2회 공경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난민들이 뉴욕시가 운영하는 보호소에 머물도록 허용되는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에서 민주당으로 출마, 3선 고지에 오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 상원 의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어제 지난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의원을 상대로 당내 예비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트위터에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당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 나는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하거나 국가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김 의원이 내년 민주당 예비선거를 통과, 상원의원 후보가 된 뒤 11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인 최초의 첫 연방 상원의원이 되게 됩니다. 김 의원은 시카고대를 졸업한 뒤 로즈정 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은 중동안보 전문가로 2009년부터 국무부, 2013년에는 국방부와 백악관 등에서 각각 근무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메넨데즈 본인은 내년 실시되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며 검찰이 이 같은 혐의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메넨데즈 의원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는 매우 심각하며 이 같은 혐의로 인해 메넨데즈가 뉴저지 유권자를 효율적으로 대변하기 힘들다. 따라서 메넨데즈 의원의 즉각 사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펜터먼 펜실베니아주 출신 상원의원도 메넨데즈는 무죄 추정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구체적 혐의를 고려할 때 국가정책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은 없다며 명예로운 출구를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당 내외에서 사퇴 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오늘 내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고 사퇴 요구를 정면 거부했습니다. 올해 69세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사퇴를 요구했지만 나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는다. 나는 내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만약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2회 공경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스그룹은 지난 22일 퀸즈 테라스 온 더 파크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거쳐 총 1,1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을 초청해 공경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장용진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낯선 타국에서 후대의 한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르신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자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매해가 지날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낯선 타국 땅에서 자식들을 위해 우리 어르신들의 겪어야 했을 희생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한 명의 자식으로서 그리고 한인 1.5세로서 어르신들의 사랑과 헌신에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키스그룹은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풍성한 만찬과 함께 인기 트로트 공연 등으로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장 회장과 키스 임직원들은 행사장에 도착하는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또 일일이 각 테이블을 찾아가 인사했습니다. 특히 장 회장은 이날 트로트 공연 동안 어르신들과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의 한인 사회가 있기까지 어르신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한인 사회의 성장은 물론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스그룹 주최 공경의 날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준 키스그룹과 장 회장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애써줄 것 또한 부탁했습니다. 노인들 공경하는 날 참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데 오전, 오후 두 번이나 이렇게 참 성대하게 준비하신 키스그룹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뉴욕 일원의 단체장님들의 참 큰 규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본받아서 좀 우리 소외된 우리 노인들을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키스그룹은 어르신들에게 자사의 마사지기와 온열 방석, 고급 얼굴 팩 세트, 선물 세트 등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난민들이 뉴욕시가 운영하는 보호소에 머물도록 허용되는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계속되는 난민 유입으로 인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인 이민자들이 시 운영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제한, 보호소 규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조치가 포화 상태인 시 보호소 시스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난민 유입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불필요하며 매정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담스 시장은 이번 정책이 난민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필수적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담스 시장은 30일이 지나 퇴소하는 난민들이 보호소 시스템 밖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에게 강화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이미 퇴소 통지를 받았지만 다른 숙소를 찾을 수 없는 이민자에게는 30일의 보호일이 더 허용됩니다. 한편 브롱스의 과거 대학 기숙사 건물에 난민을 수용하기로 한 시의 결정 이후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어제 웨스트 238번가에 모였습니다. 한인들의 위암 발병률의 심각성을 알리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뉴욕 헬스 포럼이 개최됩니다. 28일 오후 4시 뉴저지주 포트리 베리모어 필름센터에서 위암 불평등, 장벽을 너머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은 미국 거주 한인들의 높은 위암 발병률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개최됩니다. 뉴욕 헬스 포럼 이사장인 현철수 박사는 본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5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인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백인보다 12배에서 13배 높았다며 위암 조기 진단, 즉 스크리닝 검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 중에서 코리안들 그리고 비에트나미스, 차이니스 그리고 히스파닉계 분들도 많이 이 위암 발병률이 백인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한 45세, 50세 정도가 되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위암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가 생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현 박사는 위암은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 사망률이 크게 낮아지는 병이라며 미국에서 위암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도록 정치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법제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8일 포럼에서는 위암 투병을 하고 있는 환자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미국 의료 체계의 맹점을 지적하고 법제화 등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현 박사는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샌드라 황 뉴욕 시의원과 에이드리엔 아담스 뉴욕 시의장이 퀸즈 식물원에 142만 5천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샌드라 황 시의원과 아담스 시의장은 22일 퀸즈 식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원과 지속 가능한 교육 공간을 위해 142만 5천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황 의원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퀸즈 식물원은 플러싱 지역 주민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곳이라며 방문객들에게는 더 많은 정원들과 교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design created by BKSK Architects will not only add more publicly accessible areas for the garden to expand to its collection, but also create a more welcoming entrance for visitors on the north side of the garden. 아담스 시의장은 뉴욕시와 같은 도시에서 공공 녹지 공간은 뉴요커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원금을 통해 퀸즈 식물원이 새롭게 단정해서 방문객들에게 더 넓고 아름다운 공간을 선물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Visitors will be able to enjoy this precious green space and participate in educational programming around composting, environmental stewardship, and sustainable practices. This is important for our city because public green spaces like this one serve as a respite for New Yorkers. 퀸즈 식물원은 이번 지원금으로 웰컴 가든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지 못한 공간을 퇴비화와 친환경적 정원 가꾸기 등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한편 매년 30만여 명이 퀸즈 식물원을 방문합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큰 표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와 마침내 접전 구도가 깨지고 트럼프의 독주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양자 대결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반수를 넘는 51%의 지지를 얻은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42%에 그쳤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9%포인트 차로 앞섰으며 이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5%를 벗어나는 유의미한 격차로 분석됩니다. 이는 지난 2월 같은 조사 때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상승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2%포인트 내려가면서 격차가 4%에서 9%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또 친트럼프 성향인 폭스뉴스 여론조사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포인트 차로 앞선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4.5배나 큰 것이며 CNN 조사 때 격차 1%포인트, 월스트리트저널 2%보다 격차가 큰 것입니다. 즉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지만 격차는 매우 작고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접전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크게 앞선다는 결과가 나와 접전 구도가 깨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조사를 진행한 워싱턴 포스트는 다른 여론조사와 상충되는 결과로서 그동안의 추세에서 벗어난 잘못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며 스스로도 결과에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여행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해외 사건 사고도 올해 상반기 40%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물건 분실, 절도,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7,2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 5,050명보다 2,244명, 약 44.4% 증가한 것입니다. 재외국민 사건 사고는 2018년 13,235명, 2019년 16,335명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9,113명, 2021년 6,498명으로 급감하다 지난해 11,3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만약 상반기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는 15,000명 선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분실이 2,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1,220명, 사기 446명, 교통사고 345명, 폭행상해 277명, 행방불명 207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강력범죄 중 강도 피해자가 64명, 납치 감금 피해자가 38명을 기록했고 살인 피해가 19명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자 17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발생 지역은 베트남이 6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589명, 중국이 581명, 필리핀 52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이 사실상 정체된 가운데 한인 불체자도 급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민 문제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는 2021년 미국 내 한인 불체자가 13만 2천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추산치보다 2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안보부가 집계한 미국 내 한인 불체자는 지난 2014년 25만여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약 7년 만에 절반이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 내 전체 불체자에서 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9년 2%에서 2021년 1%대로 줄었으며 출신지별로 구분했을 때 한인은 12번째로 많았습니다. 미국 불체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로 520만 3천여 명으로 추산돼 미국 전체의 46%에 달했습니다. 또 2위는 과테말라로 78만 명에 달했지만 미국 전체의 7%로 1위 멕시코의 7분의 1에 그쳤고 3위는 엘살바도르로 74만 명, 4위는 온두라스 56만 명, 인도 40만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됐지만 미국인들의 물가 고통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일 노동시장 호조와 임금 상승 덕분에 가계가 전반적으로 건재한데도 소비자들은 경기와 고물가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무디스도 미국 중위 가구가 2년 전과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매달 734달러를 더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둔화된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 성과의 신호로 보는 정책 결정자들과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NN 역시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유권자들이 물가 상승과 정부 대처에 불만을 품으면서 임기 초 최고치인 57%에서 42%로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 훌루 등의 시청자를 뺏긴 미국 공중파 방송들이 60대 이상 시청자를 잡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ABC, CBS, NBC 등 미국 3대 공중파 방송 시청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방송된 더 보이스는 64.8세, 복면가왕은 60.6세, 그레이스 아나토미는 64.1세로 뛰어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등을 손쉽게 조작하는 젊은 층들은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갔으며 방송사들이 기대를 걸 수 있는 대상은 60대 이후 고령층이란 결론을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디어 행태 조사기관 TV랩 조사에서도 X세대와 45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는 어렸을 적 TV 습관을 고수하는 반면 그들의 아이들은 지역방송 등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고령 시청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붙잡기 위해
전통적 방식의 프로그램을 프라임타임에 배치하는 등 점점 고령층 시청자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40-50년간 노년층이 주요 시청자였던 프로그램이 방송사를 성장시켰고 지금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과거를 회상케 하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부터 미주 출발 인천행 항공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비즈니스 왕복 항공권을 최대 7%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는 이번 이벤트는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시아나 비즈니스 클래스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나만의 공간과 쾌적한 기내 환경으로 장거리 여행 손님에게 최상의 비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비즈니스 스마티움은 180도 수평으로 펼쳐지는 침대형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지그재그 형식의 좌석 배치로 옆 승객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고객에게는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 및 최신 콘텐츠를 구비한 기내 엔터테인먼트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은 가을을 맞이하여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을 위한 미주 출발 제주행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8일까지 제주행 항공권을 구입하는 고객은 특가 항공권과 매직 보딩패스 혜택으로 더욱 특별한 제주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만 5천 명으로 지난 7월보다 3배 이상 급증했으며 특히 어린이 환자가 3개월간 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암투병 중이며 다음 달 1일 99세 생일을 앞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조지아주 자신의 고향 마을의 땅콩 축제에 참석,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5개월째 파업 중인 헐리우드의 작가와 스튜디오 종사자들이 제작사와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으나 배우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지난 22일 정오부터 파업 참가 사업장을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의 20여 개 주 38개 부품센터로 확대,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22일부터 매일 자정에서 새벽 6시까지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로봇 K5를 투입, 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업스테이트 오렌지 카운티 인근 84번 고속도로에서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파밍데일 하이스쿨 밴드부를 태운 스쿨버스가 전복돼 2명이 숨지고 3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광고회사 이노션이 미국에서 선보인 제네시스 광고 럭스 인 더 디테일이 유력 광고 플랫폼 애드포럼이 선정한 이달의 자동차 광고 베스트 1위에 올랐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오는 27일 젊은 층을 겨냥한 인공지능 챗봇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AI 시장에 뛰어듭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최저 기온은 5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6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4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